메리는 매년 6달을 밀퍼드에서 산다. 장례식장에서 2블록 떨어진 커넬 스트리트의 집. 부모와 조부모가 살던 집에서 산다. 나머지 반년은 할리우드에 살면서 영화와 텔레비전과 연극 일을 한다. 아마 그녀가 맡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역할은 월튼 내 사람들에서 독신으로 사는 볼드윈 자매 가운데 한 명인 에밀리 양일 텐데, 이 드라마는 70년대와 80년대 초에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케이블 방송에서 재방송을 볼 수 있다. 드라마에서 메리는 미소를 짓는 자그마한 자매로 크리스마스 때면 아버지의 비법으로 펀치를 만들어 존 보이와 수전과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취해서 약간 비틀거리게 만들곤 했다. 물론 우리가 마차를 타던 시절에는 그게 다 흥겨운 일이었다. 메리는 할리우드에서 연기를 하거나 살지 않을 때면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밀퍼드의 집으로 온다. 그러면 뉴욕과 런던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친구들이 찾아온다. 다양한 연령과 인종의 무대 체질 인간들로 아마 자신들이 이곳에 현지 촬영을 나왔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 때문에 메리는 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녀는 늙지 않는다. 그녀는 그들을 데리고 주택지구로 식사를 하러 가며 그녀의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들을 소개한다. 메리의 가족은 모두 오크그로브 묘지에 묻혀 있다. 그곳에는 버몬트에서 손으로 깎은 베리 화강암으로 만든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잭슨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리고 메리 자신의 이름, 사실은 결혼 후 얻은 이름 메리 잭슨 뱅크로프트, 이 새겨진 묘석이 있다. 그녀의 결혼과 그 결말을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메리는 오크그로브 묘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거기에 묻히겠다는 의사를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밝혔다. 메리는 다리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 다리를 고친다는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녀는 조용히 분노했다. 그녀가 처음 문의했을 때 마을과 타운십 행정당국에서는 돈 문제를 제시했다. 카운티 도로위원회는 어떤 조치도 약속하지 못했다. 카운티가 호황기를 맞아 예산을 한개까지 쓰고 있었다. 시골 도로들이 주요 통행로가 되면서 오랜 농가들이 하위 타운십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산 사람들이 학교로, 일터로, 교회로, 쇼핑몰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들에게 돈을 쓸 수 있겠는가? 그들은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데 죽은 사람들의 편의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겠는가? 메리가 나를 만나러 왔다. 그녀는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운구할 사람들과 중간에 그들을 교체해줄 사람들, 그녀는 대역이라고 불렀다. 명단을 가져왔다. 그녀는 내가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의 하프를 짜는 사람을 읽고 감리교회 목사가 나머지 일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나에게 최후의 무대를 맡긴 것을 나는 큰 찬사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오크그로브의 일은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다리 말이에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러더니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크그로브 묘지의 뒷문으로 들어가 묻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설명했다. 그녀는 마음의 눈으로 세련된 작은 행렬이 장례식장을 떠나 퍼스트 스트리트로 가다가 약간 우회하여 커넬을 따라 내려가 바로 허턴으로 올라선 뒤 그녀의 집을 지나 관습에 따라 연구차가 잠깐 멈춘다. 애틀랜틱을 타고 가다 좌회전, 몬트, 이글에서 우회전을 하여 강으로 내려가 오크그로브의 정문 밑에서 다리를 건너 그곳에 벗삼기 좋은 땅에서 쉬는 광경을 보았다. 낯선 사람들이 잡화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암스 브로더스나 댄서즈 패션즈의 세일 물건들을 살피는 동안 타운을 통과해 내려가며 구경거리가 될 생각은 없다. 그녀는
그렇게 주장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거니와 타운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유한 시민으로 꼽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마련된 땅에 묻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장례지도사인 나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협박이 된다. 이런 일은 유행처럼 퍼진다. 나는 강을 건너는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다. 어쩌면 단테식으로 바이킹 스타일의 바지선에 조객들을 싣고 강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우스꽝스러운 뗏목을 탄 엘비스처럼? 그녀가 말했다. 블루 하와이에서 그 인공산호 주위에 둥둥 떠서?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요. 우리는 조금 동쪽으로 차를 타고 갈 수 있다. 나는 더듬더듬 제안했다. 가든 로즈 다리는 지금도 말짱하고 기분 좋게 외진 곳이며 광란의 무리로부터 멀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메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회도 안 되고 바지선도 안 되고 캐터필드도 안 되고 변명도 안 된다. 자신은 원래 가고자 했던 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신의 아저씨들과 오빠들이 갔던 대로 오크그로브 묘지 다리를 건너갈 것이다. 다리는 수리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메리 잭슨은 틀림없이 수표를 써서 새 다리를 만들 자금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80대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들어오는 로열티도 쏠쏠하다. 하지만 그녀는 선량한 미국인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다. 문제는 재정만이 아니라 인식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녀는 이웃이자 오랜 친구인 윌버 존슨에게 연락을 했다. 그가 사랑하던 밀버는 바로 몇 달 전에 메인 스트리트를 통해 가는 불명예를 안았다. 윌버는 뭔가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윌버 존슨은 타운의 모든 사람을 알았다. 그것이 그의 사는 방식이었다. 그는 70년 동안 지역시장의 농산물 분과에서 일했으며 상추의 결구와 사탕 옥수수 이상 너머로 새 손님과 단골 손님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소유였다가 나중에는 형이 소유했던 시장은 윌버의 젊은 시절 이후 두어 번 더 주인이 바뀌었다. 하지만 윌버는 늘 딸려갔다. 그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 주고 산 것 이상을 들고 오던 시절의 상징이었다. 윌버가 알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었다. 그는 성장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 쇼핑카트를 탄 아이들, 그들의 젊은 어머니, 목록을 들고 온 남편, 장을 본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직원, 계산대 직원에 이르기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자기 것처럼 즐겼다. 그 자신의 삶은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어 그는 일이나 아내나 교회나 집을 바꾼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변화를 보고 싶은 욕구가 컸다. 그는 갓난아이와 신혼부부의 이름, 실패와 회복의 소식, 차인 사람,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의 애처로운 독백에 귀를 열어두었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처가와 친구의 친구를 찾아갔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고 모두 그를 알았다. 요즘 우리는 이것을 인맥 만들기와 정보 저장이라고 부른다. 윌버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계속 챙겼다.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였다. 하지만 윌버는 그것을 이웃답다라고 불렀다. 우리가 서로에게 또 서로의 삶에 기울이는 관심. 메리와 윌버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되었다. 그들은 타운의 다른 노익장들도 불렀다. 19세기 초에 타운을 세운 러글러스 형제의 후손들, 암스트롱과 암스, 윌슨과 스미스. 회의 일정을 잡고 사명선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었다. 밀퍼드 타임스에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은행에 계좌를 텄다. 부흥 기금을 내달라는 호소문이 카운티의 국장들과 주의 하원과 상원 의원들에게 팩스로 전달되었고 그들의 부하 직원들은 멋진 말을 적은 답장을 보냈다.
모두 호의를 보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케 네와 아니오 사이를 교묘하게 지나갔다. 그들은 어떤 점을 완벽하게 분명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 점이 무엇인지는 계속 수수께끼였다. 우리 대부분의 마음속에서는 이 노력이 고귀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10대와 젊은 부부는 불멸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묘지 생각은 하지 않았다. 30대는 처음 집을 장만하고 신용카드 빚도 많아 돈을 낼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 40대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는 밀퍼드 메모리얼 묘지에 묻힐 계획이었다. 이곳은 후화롭고 관리가 잘 되는 추모공원으로 묘석이 납작하여 유지 관리가 쉬웠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동네로 치자면 생기가 없는 분구들. 50년대 생겨나 집이 모두 똑같아 보이고 잔디는 동일성의 연옥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분구들 같았다. 아니면 그들은 화장되어 멀고 정말로 의미 있는 장소, 좋아하는 낚시 포인트나 골프장이나 쇼핑몰에 뿌려질 계획이었다. 또는 그냥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세대의 말투로 이야기하자면 계속 선택을 열어두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아직 중년이며 따라서 100살까지 살 거라는 허구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50살짜리들 사이에서 묘지 이야기는 완전한 금기로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인생은 50에서 시작되며 100발이 되면 정말 좋다는 오랜 거짓말과 충돌했다. 새 매장지로는 거의 사용되지도 않는 오래된 묘지와 우리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는 가치 있는 명분이라는 기둥에서 맨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 공적, 사적 자선은 노숙자, 중독자, 매맞는 사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나아 보였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에게. 그래서 메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눈에 선하게 보이는 다리 개통식에서 읽을 시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등등. 그녀가 절대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사 시에 대한 오랜 금지령을 풀었던 것이다. 다리, 시, 그 기획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 의도는 좋았으나 결코 실현되지 못한 꿈의 장밋빛 영역으로 떠내려갈 것이다. 좋았던 옛 시절은 에밀리 볼트윈 양과 존 보이 월튼, 메리와 윌버를 비롯하여 우리 기억 속의 고향에 사는 세피아 빛깔의 인물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사라졌다. 영원히 사라졌다. 현실적 요구들이 그렇게 큰데 상징에 돈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윌버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메리는 계속 로비를 하니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는 차마 그들에게 궁극적인 실망에 대비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좋은 일을 계속해 주세요가 그들을 볼 때면 우리가 하곤 하는 말이다.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메리와 윌버는 오래전에 가버린 시절,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과의 관련,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들의 기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시절의 대사들, 사절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이 팔려고 하는 것은 기억이었다. 죽은 사람들이 어쩐지 요즘 죽은 사람들과는 달랐던, 좋았던 옛 시절이었다. 어쨌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